배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가 이중교사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 정말 야당의 폭주 뭐 끝이 없네요. 그냥 밀어붙이네요. 아니 저 이 승기 잡았다. 이 판에 밀어붙여갖고 완전히 이 윤석열 정부를 주저앉히겠다 이런 자세인가요? 저는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끝났고 밀어붙여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아까 데이터로 저는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한국갤럽에서 전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재판 리스크. 그러다가 지금 뭐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것도 이른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인 것이고 이른바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목숨줄을 끊어서 정권을 가져가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겠다. 검사들 탄핵하겠다. 다 이게 이른바 방탄 플러스 지연 전략이죠. 질질 끌어서 트럼프처럼 다음 대선에서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이 상태면 국민의힘이 이길 까닭은 없어. 또 이관계까지 작동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서로 정말 싫어할 거야. 서로 내부 총질일 거야. 그러면 우리 이겼어. 와 만세. 우리 마음대로 다 하자.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날려버리고 방통위원장도 날려버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밟히는 대로 다 날려버리자. 뭐 이 심산인 것 같아요. 예산도 그냥 4조 1,000억 뚝 깎아가지고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어요. 야당 혼자 통과시켜버렸죠. 그냥 다 통과시켜버리고 특활비, 특경비 뭐 그러니까요.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예산은 정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이제 쪽지 예산은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깎을 수는 있어요. 네. 줄일 수는 있는데 이걸 확 깎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 낭비가 심하니까 이거 좀 줄이자고 이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걸 재판 리스크 생각해가지고 싹둑 잘라버리는 이 상황의 강행처리입니다. 강행처리. 예. 그렇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 특경비 다 잘라버린 것은 야당한테 밑보인데 손보겠다 그럼요. 왜 달리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뭐 검사 탄핵은 그동안 뭐 많이 해왔습니다만 감사원장까지 총리급 감사원장까지 탄핵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정 역사의 최초입니다. 그러면은 총리급 다음에는 대통령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누구도 날릴 수 있다. 대통령도 할 수 있겠네. 이걸 지금 은연중에 자꾸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게 세뇌 공작이에요. 상설 특검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 보고 우리가 다 하겠다 그거잖아요. 상설 특검이 있는 거고 최혜병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녹취록도 까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러는 이유는 뭐냐 탄핵 빌드업이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외교에 대해서도 발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끼어드는 것은 동네 뭐 이런 거 일에 끼어드는 건 바보짓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네 전쟁입니까? 지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면요. 트럼프 당선이 내가 노벨상 추천할 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재명도 가장 껄끄러운 것은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사법부를 공격하기에는 이재명은 그렇게 공격을 못해요. 물론 뭐 밑에 이 친명들은 사법부에 대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죠. 그런데 이번에 유증교사에서는 또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극찬을 했잖아. 극찬을 역시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 아니 열흘 사이에 확 달라졌잖아요. 15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하겠다더니 어쩌니 이렇게 극단적인 행위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공포탄만 쏘는데 이재명으로서도 가장 지금
껄끄러운 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일단 위중 교사 문제는 어쨌든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감히 항소심에서 그걸 또 뒤엎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깎고도 100만 원 이하로는 못 내릴 것 아니냐. 그렇죠. 이거야말로 이재명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넘어야 할 건가. 최대 고민이에요. 최대 고민이에요. 이게 공직선거법 네. 위반이 2심이거든요. 2심이기 때문에 2심이 이제 제일 집중 조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로는 더군다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장동은 지금 하세월이에요. 언제 될지 몰라요. 뭐 수사 기록만 수만 쪽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건 뭐 10년 걸린다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지구 역사가 끝나는 동안 끝날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말고 원래는 633인데 벌써 2년 2개월이 지체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2심까지는 뭐 하세월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조희재 대법원장도 안 돼!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핵심 사안이 뭐냐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건데 이게 이전에 뭐 다른 선거에서도 허위 사실 공표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아니 선거 때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마치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이렇게 무슨 변호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 재판부에서는 가중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이거를 이미 이전에 다른 이 심판 청구에서도 이건 합헌이다. 이거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하면서 합헌 판정이 내려진 거예요. 예. 물론 위헌 법률 심판 청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일단 재판은 중지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또 질질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전략은 여기에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인용 결과를 받겠다. 이거 위헌이다. 이 목적보다는 제가 보기엔 지연 전략이에요. 그렇죠.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대선 이후로만 대법원 선고가 넘어가면 대선 이긴다 우리가. 그러면 그때 뭐 판결이고 이게 뭐 대통령은 이 재임시 형사상 초수를 받지 않는다. 그걸로 그냥 우물증 넘어가겠다. 이 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게 통하겠냐. 지금 왜냐하면은 그거 위헌 심판 청구하더라도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에요. 그거 탁 해서 이건 기각돼버리고 저는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이 전략에 놀아날 조희재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이 항소심 재판부에게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법원이 받아들여서 헌재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것은 지연 전략이 되지만 그렇죠. 바로 항소심에서 기각해버리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경우는 바로 이제 위헌 심판 청구를 직접 헌재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아닙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 처한다. 이 규정인데 이 행위 부분입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을 하고 특히 뭐 가족관계라든가 뭐 출생지, 신분 이런 것은 명확한데 행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뭘 행위냐. 행위가 뭐냐. 이걸 가지고 과거에 2차례나 이 문제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21년 2월에 그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그 행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예. 그래갖고 했는데 그 합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그 친형 강제 입원 문제에 예. 대해서 2심에서 그때 선거법 재판에서 300만 원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헌재에 헌법 소원을 했는데
그건 법원의 판결 그 자체를 예. 헌재에서 판단의 대상이 맞습니다. 아니다 해갖고 기각시켜 버렸어요.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헌이냐 여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지금 판결이 나온 얘기는 예. 이러한 헌재의 판결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느냐. 그것은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정 기간만 이 재판을 지연시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기에 대선 후보를 결정해 버리자.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 단축이 아니라도 빨리 대선 후보를 결정해 버리면은 법원에서 이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돼 가지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간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헌재에 넘어가서 한 1년 정도만 끌어버리면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대선 후보 결정하자는 거예요. 미리 딱 결정해 놓으면은 어떻게 판사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판결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 과거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경선 들어가고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그 정치자금 수사 중단한 거 사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들어가니까 다 재판 중단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지금 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 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통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야당의 꼼수에 의해서 예. 좌우되질까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2027년 3월에 있는 대선을 아무리 당긴들 2026년 초로는 당길 수가 있을 것이다. 1년 전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내부에서 뭐 친명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친명이 다 장악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빠지겠습니다. 이럴 거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런 경우는 지방선거 전에 아예 대선 후보를 뽑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2026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인데 2027년 3월 달에 있을 대선 후보를 지방선거보다 더 앞서 뽑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일인 것이고 실제로 원칙적으로 하면은 2026년 8월이나 그러니까요. 이쯤부터 경선이 들어가서 10월쯤에 확정이 되고 예. 그 다음에 2027년 3월 9일이죠. 근데 제가 그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초일각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율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33%로 국민의힘의 32%하고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위정교사 무죄에 대해서 잘한 판결에다가 41, 잘못한 판결에다가 39입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중도층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땅합니다. 재판을 그렇게 대법원으로부터 선고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으로서는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술책이죠. 꼼수죠. 예. 이것을 구상하는 것 같지만 국민 여론도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그럼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민주당은 상당히 유리해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 말씀드립니다. 어느 당이고 어떤 조직이고 간에 어떤 특정인에게 매우 매몰되다 싶으면 그건 그 조직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떤 이재명 민주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한 사람에게 매몰되면 북한을 보십시오. 한 사람한테 매몰되면 그 조직은요. 그 조직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매몰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국민들은 우리는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준교사 이 무죄 판결 이후 야당의 폭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럼요.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 결국 그러다 보면은 세옹지마라고 전화 위복의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보수 쪽에서. 예. 저렇게 폭주하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든요. 그럼요. 국민 여론도 완전히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사법부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판사들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결코 그렇게 폭주기관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